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컴퓨터 우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9시 반인데 10시로 한 30분 늦췄습니다. 자,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은 이 변수가 3개일 때까지 이 간략화를 하기 위해서, 논리식 간략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카르노 맵 또는 카노프 맵을 이용한 간략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봐요. 자, 이렇게 A, B, C라고 썼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 입력에 대한 얘기고 입력 변수가 또는 스위치가 A라고 하는 스위치, B라고 하는 스위치, C라고 하는 스위치가 있다라는. 이거는 이 출력을 나타내는 이 그 함수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기상으로 시그마를 쓰고 3, 4, 6, 7 이렇게 썼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입력이 A, B, C가 있다 그랬으니까 입력이 있고 출력 F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입력이 3개가 있으니까 이 그 스위치가 3개가 있을 때 스위치 조작을 해줄 수 있는 그 가지수는 껐다 켰다 하는 걸로 봤을 때 3개 스위치를 다 껐을 때와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스위치만 켰을 때 그 다음에 010, 011 이런 식으로 2개의 스위치만 켰을 때 100, 101 2개 켰을 때, 1개 켰을 때 이렇게 해서 전체 몇 개가 되냐면 8가지에 해당되는 수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2의 3승이다. 그래서 스위치가 3개니까 2의 3승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걸 십진수로 환산해 보게 되면 이건 십진수로 0이고 1이고 2, 3, 4, 5, 6, 7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출력 전구가 있다면 불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4번에 스위치 조작을 했듯이 배치가 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6번, 7번에 들어온다고 나머지는 다 불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걸 진리표라고 얘기하죠. 자, 이걸 우리 맵으로 나타낸다면 입력이 이 3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8가지 경우 수에 대한 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스위치를 껐을 때와 켰을 때 A라고 하는 스위치에 대한 조작. 그 다음 B라고 하는 스위치의 조작은 앞쪽에 이와 같이 표현해서 켜졌을 때, 그 다음에 C에 대한 스위치는 뒤에 꺼졌을 때.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해밍 디스턴스가 1이 되도록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해밍 디스턴스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0일 다음에 1, 0이 아니라 1, 1이 되죠. 자, 이와 같은 관계를 여기 요 구탱에다가 여기다가 십진수로 A, B, C 순서로 쓴다면 여기는 A 0, B 0, C 0이니까 0. 그 다음에 A, B, C가 0, 0, 1에 대한 거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가 2가 되고 3이 되고 4, 5, 6, 7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보니까 3번의 1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4번의 1이라고 그랬고, 6번과 7번의 1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거에 대한 표현하기 위해서, 묶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묶음이 일단 이게 가장 큰 묶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묶음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와 같이 이런 묶음을 넣어도 이 동작하는 데 문제가 없죠. 근데 간략화를 원칙으로 한다면 이와 같이 주황색 점선으로 된 거는 넣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안정된 회로 스위치를 조작을 갑자기 퍽퍽 바꿨을 때 불꽃이 튀는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묶음을 집어넣기도 해요. 근데 간략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묶음을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일이 다 묶음에 들어갔으니까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노란색 묶음은 B가 1이고 C가 1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유지가 되죠. 근데 이건 A가 0이고 이건 A가 1인 부분이니까 A는 제거하고 B, C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 1인 부분은 프라임을 빼고 0인 부분은 프라임을 넣는다. 자, 가로로 되어 있는 요 1로 되어 있는 묶음들을 보게 되면 A가 1인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따라서 A는 1이니까 프라임을 빼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뒤쪽이 계속 0인 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뒤쪽에 보니까 C라고 하는 건데 0이니까 프라임을 붙이자. 그래서 논리식은 F라고 하는 출력값이고 AC 프라임 BC라고 하는 걸로 최종적인 논리식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 회로로 나타낸다면 논리 회로로 나타낸다면 우리가 이 AND 게이트는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자, 이건 AND 게이트는 이렇게 나타내고 이 부분이 A가 되고 이렇게 된 A가 되고 하나는 C가 되는 거죠. 근데 C가 여기는 프라임이 붙으니까 이걸 낫이라고 해서 이게 C 프라임이 되고 따라서 여기는 A and C 프라임이라고 하는 논리 회로에 해당되는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B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C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죠. 따라서 이거는 B and C. 요거를 이와 같이 더하기 표시로 되는데 더하기가 아니라 오화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면 F라고 하는 논리식이 얻어진다 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변수 3개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수 4개에 대한 것까지 하고 좀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죠. 변수 4개에 해당되는 거 이것저것 저희가 진리표까지 그리려면 복잡하니까 변수 4개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생긴 맵이다 라고 하는 걸로만 볼게요. 입력에 해당되는 거를 소문자로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아까 이 그 A, B, C라고 하는 3개 변수에 해당되는 걸로 했을 때 이 세로 부분을 BC로 나타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2배만큼 늘어나서 변수가 4개니까 2의 4승 해서 16개의 스위치 조작이 필요하다. 따라서 00이라고 하는 A하고 B가 꺼졌을 때 둘 다, 또는 B만 켰을 때, 또는 둘 다 켰을 때 앞에 A만 켰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해밍 디스턴스가 1인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표현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묶음일 적에는 묶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묶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묶음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묶음이 이런 묶음이 가능하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묶여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하죠. 중복해서 묶여도 되는데 한번 묶음에 다 들어가 있는 1을 또 다시 묶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가지의 묶음이 만들어진다. 자, 노란색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A가 0인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A가 0이니까 A 프라임이라고 쓰면 되고 세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이게 C가 0이라고 하는 거고 D가 1이라고 하는 걸로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건 보니까 A가 0이고 B가 1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A가 0이고 B가 1인 게 유지된 거죠. 그다음에 위쪽을 보니까 세로 쪽을 보니까 뒤에 1인 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D인데 1이니까 프라임을 붙일 필요 없다.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다 같이 1이에요. 그게 뭐냐면 B에 해당되는 거다. 따라서 1이니까 B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세로축을 보니까 이와 같이 0, 1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0은 C 프라임에 해당되는 거고 1은 D에 해당되는 거다. 이게 F라고 하는 출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A 프라임 C 프라임 D O와 A 프라임 B D O와 B C 프라임 D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동키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키어라고 하는 거는 이 스위치 조작이 절대 그런 스위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들에 대한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죠. 또는 그런 출력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크게 하게 되면 복잡할 테니까 이제는 변수 3개에 해당되는 걸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보죠. 아까처럼 변수 3개짜리 해서 그러니까 0, 2, 6이라고 하고 동키어 부분을 D라고 표시하고 A, B, C라고 썼을 때 동키어가 들어가는 부분은 1, 3, 5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걸 맵으로 표현했을 때는 아까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여기가 A라고 쓰고 여기가 B, C라고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00, 01, 11, 10, 0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진수로 표현했을 때 1, 2, 3, 4, 5, 6, 7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다 1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돈케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캐라고 하는 걸 보통 표기사항으로는 스타라고 하는 걸로 써요. 와일드 캐릭터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제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이 0번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6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1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1번에 해당되는 거는 0으로 써도 좋고 1로 써도 좋다라고 하는 뜻에서 동캐어다. 3에 해당되는 것도 0으로 써도 좋고 1로 써도 좋다. 5번에 해당되는 것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 0으로 써도 좋고 1로 써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그 세 개에 해당되는 거는 0 또는 1로 모두 사용 가능하죠. 이거는 제 선택, 필요시의 선택이죠. 0을 쓸 건지 1을 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그럼 여길 다 0으로 다 채워넣을 수도 있고 1로 다 채워넣을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0으로 쓰고 여기를 1로 쓰고 여기도 1로 쓰고 이걸 0으로 쓴다 그러면 어떤 묶음이 가능하나 하면 이게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이거 0이니까 이거는 빼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묶음이 아래 1에 해당되는 노란색으로 되는 1을 포함해서 이런 묶음이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같이 자주빛으로 해당되는 거는 A가 0인 것만 나왔으니까 A 프라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B가 1이고 C가 0이니까 B가 1이고 C가 0이니까 C 프라임이다. 따라서 논리식은 F라고 하는 거는 A 프라임 O와 B, C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질 수 있다. 이같이 동키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로 사용해야 돼? 0 또는 1, 어떤 값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입력값을 갖다가 동키어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변수 4개까지 해당되는 걸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재로 보게 되면 이 조합회로라고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조합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이 조합회로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이 주어진 입력에 따라서 주어진 입력만으로 그 출력이 결정되는 분류 회로를 갖다가 이 조합 회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요거는 이제 조합 회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쓰면 조합 회로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많은 종류들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입력 부분이다. 그거로부터
여러 개의 출력이 만들어질 수 있죠. 이렇게 표현된 회로를 갖다가 조합 회로다라고 하고, 이 조합 회로를 표현하는 그 동작 표현이죠. 이 그 수단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진리표라고 하는 걸로 이 동작 표현해줄 수 있겠다. 그 중에 이 그 조합 회로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컴퓨터에서는 덧셈 장치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 그 조합 회로의 하나의 예예요. 물론 그것만 사용되는 건 아닌데 많은 중에 컴퓨터의 용도가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산 장치가 하나의 이 그 예로 볼 수 있겠다. 연산 장치 중에서 어떤 거냐 하면 이 덧셈기. 이 덧셈기를 조금 고치게 되면 뺄셈기도 돼요. 그래서 덧셈기, 한자로는 가산기, 영어로는 add. 이렇게 하는 걸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가산기인데 이 가산기를 크게 둘로 나눠서 반가산기와 전가산기라고 하는 걸로 나눕니다. 이게 나누는 구분의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올림수에 대한 거죠. 올림수를 고려할 건지 아니면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고려하지 않을 건지 이렇게 됐죠. 따라서 반가상기는 올림수를 고려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올림수를 고려한 걸 갖다가 전가상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그 전가산기, 반가산기를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덧셈을 한다는데 이게 반가산기였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 일일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이렇게 0으로 쓸 수밖에 없죠. 2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올림수가 발생하는데 이 올림수를 무시해버리고 0과 2를 더해서 그냥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2를 무시해버린다. 요거를 무시한 거. 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전 단계에서 올라온 올림수를 무시한 이런 걸 갖다가 반가산기라고 그러고 전가산기의 경우는 0, 1, 1, 1 이렇게 덧셈을 한다라고 한다면 1 더하기 1이니까 아 0이고 올림수가 1이네 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까지 다 포함한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0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다시 2가 되는데 2를 쓸 수가 없으니까 0이 되고 올림수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전체 값은 이 세 비트 100으로 나타내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걸 갖다가 전가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연산장치는 전가산기가 되겠죠. 근데 이 전가산기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또 뭐 불편한 점도 있고 때로는 또 이 반가산기가 전가산기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서 반가산기에 대한 것부터 보통 보죠. 반가산기를 half adder라고 하는 HA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 거죠. 덧셈을 X하고 Y를 더하는 걸로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 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올림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합을 썸에서 나와서 S라고 부르고 올림수를 캐리해서 따와서 C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조합회로인데 X하고 Y라고 하는 입력으로부터 합과 그 올림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합과 올림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다가 반가산기라고만 쓰면 이 사람들이 아 이게 동작이 어떻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로 알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거에 대한 동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은 뭐냐면 진리표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C라고 하는 걸로 이 부분이 입력, 여기가 출력.
그러면 입력 이렇게 돼 있는 진리표로 되어 있을 때 덧셈을 한다는 얘기는 x 더하기 y를 해서 이 합을 구하는데 합에다가 올림수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올림수를 다음 단계에서 쓰던 말던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만들어 출력은 해야 되겠죠. 그럼 0 더하기 0을 하면 합이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되고 올림수가 없죠. 0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합이 1이 되고 올림수가 없고 1 더하기 0을 해도 합이 1이고 올림수가 없죠.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합이 2가 되는데 2를 쓸 수 있는 2를 못 쓰죠. 이 진수에서는 0과 1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합은 0으로 쓰고 올림수 대신 이렇게 표현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거에 따라서 진리표니까 이거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맵을 한번 표현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하고 y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을 때 첫 번째 C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1이 나오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죠. 1일 때, x가 1일 때와 y가 1일 때 요 때만 하나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래서 0인 부분은 제가 그냥 공간으로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S 부분에 해당되는 합에 해당되는 것도 이와 같이 맵으로 그리게 되면 X하고 Y고 0, 1, 0일에 어디가 저기 보니까 0, 1일 때 X가 0이고 Y가 1일 때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X가 1이고 Y가 0일 때 X가 1이고 Y가 0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먼저 이 C 부분을 보게 되면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논리식으로 썼을 적에 x가 1 그리고 y가 1이니까 이와 같이 C는 x and y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죠. S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거하고 이거 따로따로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x가 0일 때니까 x가 0이니까 프라임 x 프라임 y가 1일 때는 y 그 다음에 또 요 아래에 있는 1은 x가 1일 때고 거꾸로 y가 0일 때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크로시브 5와 y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건 다시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가 1이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이같이 x 크로스 5화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0과 1을 포함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그리고 이런 묶음을 나타내고 0에 해당되는 거는 짝수번 그래서 이렇게 묶는 이런 방법은 x 크로스 5화를 사용 시 하는 방법을 그 논리하러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0인 부분은 짝수번 묶음에 포함되도록 하고 1인 부분은 홀수번 묶음에 포함되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1은 이렇게 이 주황색 부분 1에 한번 묶인 거죠. 그래서 이 홀수번 묶였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1은 이렇게 해서 한 번 묶였는데 이 부분은 두 번 묶인 게 되죠. 두 번. 두 번 묶음이 되고 이건 한 번 묶임이 되고 이것도 한 번 묶음이 된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게 되면 x가 1인 거가 찾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찾게 되면 y가 1인 게 찾아져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리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S라고 하는 거는 X is cross Y였고, C라고 하는 거는 X, Y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논리식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생기는 게 만들어진다. 이게 is cross Y고, X라고 하는 입력과 Y라고 하는 입력으로 뭐가 만들어졌냐? S라고 하는 입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C라고 하는 입력 출력은 이 X가 1일 때와 Y가 1일 테니까 이렇게 따다가 쓴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지면 이거를 반가산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반가산기의 모습이 한번 했고, 조금 있다가 우리 이제 그 회로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진리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회로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소자 부분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이 전가산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반가산기는 이제 동작에 대해서 봤는데, 이 전가산기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그 0, 1과 1, 1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덧셈한다면 이 부분을 지금 이 그 중점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0이 되고 올림수가 1이 나온다. 그래서 올림수까지 고려해서 0 더하기 1 더하기 1 하니까 뭐가 되냐 하면 여기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올림수에 1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노란색에 해당되는 것까지 고려한 그 회로 이걸 갖다가 전가상기다라고 불러요. 자, 이 부분을 X라고 부르고 이걸 Y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왔던 이 부분 있죠. 이걸 갖다가 캐리인데 올림수인데 올라온 거다 그래서 캐리인이라 그러고 이 그 지금 산출돼서 나온 걸 갖다가 출력이 돼서 나간다 그래서 C 아웃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캐리 아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그러면 진리표상으로 보게 되면 입력이 X하고 Y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림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썸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S로 표현하자. 그래서 합 부분이 있고 출력 부분에 해당되는 노란색 C 아웃 부분이 있죠. 얘가 입력이고 출력은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라는데 x하고 y를 더하는데 올림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x 더하기 y에다가 올림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네, 또 하나가 x가 0이고 y가 1, 그러니까 0 더하기 1을 하는데 올림수가 없는 경우와 0 더하기 1을 하는데 올림수가 있는 경우. 또 하나 x가 1이고 y가 0인데 올림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올림수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둘 다 일일인데 올림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올림수가 없는 경우. 해서 입력이 3개니까 몇 가지 가능하냐면 2의 3승 8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고려 대상이 된다. 자, 이쪽에 써야 될 건 뭐냐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c인을 그 구해서 합이 얻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력 중에 이 캐리 아웃이라게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두 개의 출력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그에 해당되는 진리표를 찾아라. 그러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하게 되면 0이고 올림수가 없다는 뜻이죠. 0 더하기 0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합이 1이고 올림수가 없죠. 세 번째, 0 더하기 1 더하기 0이 하면 합이 1이고 올림수가 없죠. 0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합이 2가 되는데 2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진수에서는. 따라서 0을 쓰고 올림수를 올릴 수밖에 없다. 1 더하기 0 더하기 0 하니까 합이 1이고 올림수가 없고 1 더하기 0 더하기 1 하니까 2가 되죠. 따라서 2는 합 쪽에는 0으로 캐리 쪽엔 1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1 더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이건 2죠. 그러니까 똑같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니까 3인데 3은 올림수 부분이 하나 올라가고 합 부분이 1이 된다. 자, 이렇게 표현된 거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맵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 대한 거부터 한번 볼까요?
맵을 진리표를 이와 같이 맵으로 표현 한번 해보자. 여기를 x라 그러고 여기 좀 작게 쓸게요. y c out이다 c in이죠. c in이다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c in 잘안 돼요. c in이에요. 그러면 여기 출 입력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러면 S가 1인 부분을 골라보게 되면, S가 1인 부분에 001일 때, 001일 때 여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010일 때, 010일 때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100일 때니까 이 부분이고, 111일 때는 111이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진리표를 맵으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C 아웃에 해당되는 걸 갖다 맵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도 X라 그러고 Y라 그러고 C in 00, 01, 11, 10, 01. 요게 1인데 언제냐면 0, 1, 1일 때 입력이. 그래서 0, 1, 1일 때 여기네요. 0, 1, 1. 그 다음에 1, 0, 1일 때 1, 0, 1일 때 X가 1이고 그 다음에 Y가 0이고 그 다음에 C인이 1일 때 여기죠. 그 다음에 110일 때가 나왔네요. 그래서 110일 때 110일 때 요거고 마지막 111일 때 111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칸오프 맵을 그려봤습니다. 저는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에다 다시 쓸게요. S라고 하는 거는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C 아웃이라고 하는 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뚝뚝 떨어져서 실제 이제 그냥 묶을 수 있는 방법은 and하고 or와 날만 쓴다면 하나씩밖에 묶을 수 없지만 이 discursive or를 사용해보자. 이거 사용 시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영인 부분은 짝수번 묶음에 속하도록 하고 1인 부분은 홀수번 묶음에 포함되도록 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묶음 중엔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노란색 묶음을 하게 되면 영인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점선으로 찍은 부분이 영인 부분인데 이게 영인 부분을 포함해서 1인 부분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의 묶음을 하게 되면 다시 1인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 초록색 부분 때문에 요 1은 두 번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해서 이렇게 묶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1은 홀수번, 자, 첫 번째 이 1은 홀수번 노란색에만 묶였죠. 그 다음에 이 1은 초록색에만 묶였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 번만 묶였죠.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은 노란색과 초록색에서 짝수번 묶였어요. 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짝수번이니까 문제가 없다. 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걸 볼게요. 영인 부분인데 이거는 초록색과 빨간색이 묶였으니까 두 번 묶였죠. 따라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볼게요. 요 1에 해당되는 거는 빨간색 묶음에 한 번, 초록색 묶음에 한 번, 노란색 묶음에 한 번, 세 번 묶음 안에 들어갔으니까 홀수번 묶여서 문제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노란색 묶음과 빨간색 묶였기 때문에 두 번 묶였으니까 문제가 없이 잘 됐다. 자, 마지막 이 부분은 빨간색에만 묶였죠. 한 번.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한 번도 안 묶였죠. 한 번도 안 묶였던 0은 짝수로 취급하니까 문제가 없다. 그거에 해당되는 묶음에 해당되는 논리식을 찾으면 이거
x가 1인 경우만 하나 유지되고 있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초록색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는 위쪽은 x가 0인데 아래쪽은 x가 1이니까 x는 생략하고 요거 하나만 남죠. 그게 뭐냐면 C인이라고 하는 걸로 1인 경우로 남는다.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항상 1인 걸로 남죠. 그래서 이게 y가 되죠. 따라서 s라고 하는 논리식은 어떻게 찾아줄 수 있냐면 x라고 하는 거하고 y라고 하는 거하고 c인이라고 하는 걸 찾았는데 그때 연산자는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캐리 쪽에 해당되는 거는 조금 편법을 좀 쓰는데 이건 이렇게 분리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캐리 부분을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든지 또는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오화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0하고 같이 이런 식의 묶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거는 이런 묶음이 가능하게 되죠. 자, 이것도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두 개의 묶음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 초록색 묶음에 해당되는 건 논리식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가 1인 걸로 항상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쪽을 보니까 뒤에 있는 1이 항상 1이 되죠. 그게 C인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진 거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부분을 보게 되면 빨간색 부분의 이 위쪽은 x가 0이고 아래쪽은 x가 1이죠. 그러니까 x는 생략하고 둘 다 1인 것만 남으니까 y가 1이고 C인이 1일 때 이렇게 찾아진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거의 논리식을 찾아보게 되면 x가 1이고 그 다음에 앞쪽에 1만 남죠. 그게 y. 따라서 이건 이렇게 쓸 수 있다. C out이라고 하는 논리식은 x c in 그 다음에 is cross o와 y c in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진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여기에 x하고 y니까 o와 xy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공통인수가 이렇게 C인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다. C인을 공통인수로 찾고 그다음에 x is cross y 해도 되겠죠. 그럼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x, y. 그래서 이거는 C out이라고 하는 논리식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얻어지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공간이 없으니까 정리해서 본다면 이 그 합이라고 하는 거는 x is 크로스와 y 플러스 x 크로스와 c 인이었다면 캐리 아웃에 해당되는 거는 x하고 x 크로스와 y에다가 c 인 이렇게 공통인수로 뽑혔죠. 거기다가 x and y 이런 두 개의 논리식이 찾아지죠. 자, 이걸 가지고 회로를 그렸을 때 전가산기라고 하는 회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전가산기 회로는 입력이 박스로만 그리면 x하고 y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x인이라고 하는 입력이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리고 출력은 합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에 해당되는 캐리 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진다. 이게 전가산기 풀 애더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실제 박스로만 그렸는데 그걸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 합부터 한번 볼게요. x하고 y라고 하는 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쓰면 더 편리하겠다. 공인 해서 이 부분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거죠. 따라서 x하고 y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면 x 이스커스와 y라고 하는 회로가 하나 얻어지게 되겠죠. 거기다가 또 뭐를 하냐 하면 다시 C인이라고 하는 출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스커스 5화에서 C인이라고 하는 입력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합에 해당되는 걸로 이 x 이스커스와 y 이스커스와 C인 이런 걸로 해서 합 부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조금 아래다가 내려 그릴게요. 조금 더 내려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C인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C 아웃 쪽을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C 아웃 쪽에 보니까 익스커스 OR라고 하는 거가 있고 XY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X하고 Y가 있으니까 X and Y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이게 X and Y라고 하는 거죠. 네, 또 하나가 X 익스커스 Y라고 하는 가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 다음에 C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찾아지는 게 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X 크로스 Y에다가 C인이라고 하는 거다. 그거를 뭘로 묶었냐면 오화라고 하는 걸로 묶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화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출력 부분 이걸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C 아웃이라고 하는 게 얻어진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떤 형태가 보이냐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뭐였냐면 반가산기였어요. 그러니까 반가산기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같이 오와 회로가 하나 더 들어가는 이런 장치를 뭐라 하냐면 전가산기라고 부른다. 여러 개 있지만 조합회로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와 같이 그 가산기,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조금 이따 또 얘기 다루겠지만 이 그 다른 형태에 해당되는 회로들이 또 사용될 거다. 자,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부품들 이제 조합 회로들이 있는데 그거는 뒤쪽에 가가지고 이 그 얘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에는 이 그 순차 회로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그 저장 장치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장치 하기 전에 좀 전에 다시 얘기했죠. 제가 이 그 게이트라고 하는 거와 관계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거부터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nd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연산자에 해당되는 논리식으로 표현했을 적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지 점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게이트로 그릴 적에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그리고 만약에 x라고 하는 입력과 y라고 하는 입력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x하고 y라고 하는 거에 f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거 다 아시지만 딜리표상으로는 x하고 y가 있고 출력이 있으면 두 개 입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것 중에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 나오죠. 그래서 참이고 참이면 진짜 참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면 믿을 수가 없죠. 이것도 거짓이고 참이면 믿을 수가 없죠. 거짓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 이런 동작해 주는 거를 이 그 트랜지스터들 몇 개를 이용해서 또는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조금 더 저희 큼지막하겠죠. 트랜지스터보다 그런 형태의 동작을 논리적인 동작해 주는 걸 게이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AND 게이트라고 부르겠다라죠.
자, 오화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적에는 보통 이와 같이 더하기 표시를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F를 X, 오와 Y라고 읽어야지 X 더하기 Y라고 읽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 회로로 그릴 적에는 이 부분을 약간 굴곡을치게 하고 약간 뾰족하게 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회로를 그리는 걸 보통 쓰도록 하죠. 입력이 X하고 Y가 있고 출력이 이 F로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갖다가 O와 게이트의 심볼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진리표로 표현한다면 X하고 Y가 있고 출력에 해당되는 걸로 보게 되면 입력이 두 개니까 이와 같이 네 가지 경우가 된다. 오화의 경우는 참 또는 거짓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무조건 참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거짓 또는 거짓이면 이건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거짓이고 참이면 이 중에 하나 참이 있다는 얘기죠. 또는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참 또는 거짓이면 참이 있으니까 일이다, 참이다. 참이고 참 또는 참이면 이건 참이죠. 자, 이런 식의 동작을 해주는 회로를 오와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인다. not 게이트가 라고 하는 건데 not 게이트 이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리죠. 그래서 x가 있고 여기는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건 프라임으로 표현하든지 바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f는 뭐 x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다. 자, 이거는 입력이 x밖에 없고 출력은 f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신호밖에 없죠. 하나가 참이고 거짓이고 참인 것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되는 걸로 나오는 거니까 0은 1로 1은 0으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걸 갖다가 not gate라고 부르죠. 이게 not gate라고 부르고 이건 not에 해당되는 거는 하나 not라고 쓸 적에는 이 연산자의 이름으로 쓰게 되죠. 자, 이스커스 오와 이스커스 오화에 해당되는 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리죠. 보통 입력이 두 개짜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그를 가지고 표현할 때는 x에다가 이스커스 원 더하기에다가 동그라미를 가지고 하는 거다. 논리식은 이 익스커시브라고 하는 의미는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독점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사에서 익스커시브 아티클 그러면 독점 기사다라고 하는 얘기로 쓰일 수가 있어요. X하고 Y라고 하는 입력이 있고 출력 부분을 보게 되면 0, 0, 0, 1, 1, 0, 1, 1. 네 가지 케이스에 있을 때 동시에 들어가든지 동시에 거짓이든지 동시에 참이면 믿을 수가 출력이 0이고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일 때 다시 말해서 좀 배타적으로 동작할 때 이럴 때만 참이 되는 이런 회로를 갖다가 익스커스 오화라고 부른다. 그래서 익스커스 오화를 보통 이용하는 회로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될 텐데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재에는 익스커스 오화 게이트가 많이 사용될 거다. 자, 그다음에 엑스 노아라고 하는 거는 익스커시브 노아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 거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된 걸로 동그라미 하나 더 쓰는 거죠. 자, 여기 x하고 y라고 하는 출력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f라고 하는 건데 x하고 y의 논리식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규정 모든 걸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항상 이런 표현은 익스커시브 노하다라는 걸로 의미를 두셔야 돼요. 진리표상으로 보게 되면
반대되는 거니까 is 와의 반대되는 거니까 여기가 영영이고 이렇게 표현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플립플롭. 다음 시간부터 이제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조합회로가 아니라 이제 순차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넘어가서 디지털 부품 쪽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